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분양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죠. 무주택자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선 당시 많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어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확대 정책, 분양가 제도 개선, 250만원 공급 계획, 1기 신도시 등 노후주택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 이와 관련된 내용들 대부분 발표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베일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청년 원가주택 30만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원 등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이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또 하나, 청년층의 청약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부분도 공약짐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30만원 공급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디에 공급할까가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50만원이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공약집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 3기 신도시나 도심지역의 공공보유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된 대부분 택지가 문재인 정부 때 지정한 택지였어요. 그러면은 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기존 확보 택지의 이름만 바꿔서 공급하냐? 이게 무슨 신규 공급 대책이냐?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새 정부의 공급 정책은요, 새로 택지를 지정해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2기 신도시 있었고, 다음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지정했죠. 6차까지 지정을 했어요. 왜? 기존 정책, 공급 정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자신만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그의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택지를 지정했다는 부분이죠. 자, 또한 이미 3기 신도시는요, 사전 청약을 통해서 엄청난 물량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합쳐서 거의 10만호 가까이 이미 공급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물량의 70%가량 이미 공급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있을 민간 사전 청약을 청약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 주택 정책으로 바꿔서 공급한다면 혼란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먼저 발표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원 공급 계획, 문재인 정부보다 3배 많은 물량의 공공분양 50만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기준이에요. 수도권 지역에 35만 6천호, 그 중에서 서울이 6만호가 해당되고요. 비수도권이 14만 4천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공공분양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과 40, 50 세대에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 목적의 한 70%가량은 이제 청년층에, 그리고 나머지 30%가량은 청년 외 계층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물량 어디에 공급할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세 가지 방안은 무엇이냐? 첫 번째, 3기 신도시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추가 공급하는 방안, 여기서 컴팩트 시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분양 물량 확보 방안,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도심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을 통해서 추가로 용적률을 올려주고 시행업체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 체납받아서 공공분양을 진행한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GTX 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택지 추가 발굴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공공재개발이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업 추진하는 단지에는 보통 10년에서 15년 보거든요. 그리고 GTX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정되는 신규 택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려면 이것도 10년 이상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나오는 공급 정책은요,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서 공급 가능한 부분은 3기 신도시 컴팩트 시티와 공공도심 복합사업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전 청약 계획도 나왔습니다. 먼저 난운형이라고 불리는 공공환매조건부 주택은요, 6천호가 공급 계획이 잡혔어요. 언제까지? 내년까지. 그리고 선택형이라 해서 지금 보면은 뭐 10년 임대주택 아니면은 민간 임대 분양조건부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게 내년에 1,800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형으로 일반형으로 해서 2,800호, 2023년까지 7,300호 공급 계획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근데 다행인 게 이번에 후보지 나온 데를 봤더니 미공급된 신혼시방타운 부지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에서 여기는 신혼희망타운과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용도인데 그것을 용도를 전환해서 새로운 공급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부분, 이것으로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폐기가 됐구나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3분기 때 공공사전청약 때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빠졌다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물량이 새로운 공급 유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정대로 공급이 진행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향 창릉 신도시나 교산 신도시의 민간 사전청약 내년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전청약권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 분양도요 크게 세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가장 비중이 큰 나눔형이 원래 역세권 첫집 주택이나 또는 청년 원가 주택 모델이거든요. 기존에 주택을 받은 사람이 최대 70%까지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공공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에 시세 차익 70%까지 누리는 게 가능한데 그 시세 차익 기준이 무엇이다? 그냥 KB 시세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감정 평가를 따로 해서 그 감정 평가 빼기 분양가 곱하기 70%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선택형은요. 최초 분양가 6년간 임대 거주하고 나서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추정 분양가와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나눠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만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최초 추정 분양가를 추가해서 평균값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분양 거부한다고 바로 쫓겨나는 건 아니고요. 최대 4년 더 거주하면서까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공공 분양입니다.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줘서 자금 없이도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임대주택 정도는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분양주택 턱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야. 그럼 그 가운데에 이런 공공자가주택을 집어넣겠다는 부분이죠.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최대 LTV 80%의 DSR도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면적은요 신혼희망타운보다 크게 공급된대요. 일단 도심형은 전용 46에서 59 그리고 택지형은 전용 84제곱미터 등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신혼희망타운이 가장 망한 큰 이유는요 면적이 너무 작았죠. 제일 큰 것도 전용 55제곱미터 이하, 대부분 46제곱미터도 많다 보니까 야 이거 애 둘 낳고 어떻게 살고 있냐, 못 살아. 그래서 이거 애 낳지 말라고 만든 정책이다 저희가 여러 차례 비꼬았었는데 그걸 참고해서 그런지 일단은 이번에 나오는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전용 84제곱미터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누구에게 공급될까요? 공급 유형별로 비율이 달라요. 나눔형은 청년은 15%,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25%, 일반 공급 20%가 들어가고요. 추첨제가 이 20%에서 다시 20%가 공급이 됩니다. 선택형은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기가 추천, 노부모, 일반 공급 고루고루 들어가고요. 일반형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제 정부 정책 목적에 따라서 비율을 좀 나누긴 하는데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일반 공급 비중이 10에서 30%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청약 자격 보겠습니다. 일단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요 청약 요건이 엄격하죠. 소득 요건도 있고 자산 요건도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요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특별부양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요 주택 이력 보유 이력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변화 내용은요 민영 분양 청약제도 개편 부분입니다. 먼저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좀 바뀌었어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요 가점제가 100%인데 추첨제 비율이 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율이 60%나 되고요. 또한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중형 면적은요 추첨제 비율이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20%로 당초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소형 면적의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고 대형 면적의 추첨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선 감소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지금 이제 가점제 비율이 75%고 추첨제 비율이 25%인데 이게 또
확대가 됩니다. 특히 소형 면적은요, 똑같이 투기과열주가 똑같이 60%까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5평 청약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년들도 마음 놓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됐죠. 그리고 이제 중형 면적 같은 경우는 추첨제 비율이 30%로 기존 대비 한 5%포인트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은 추첨제 비율이 70에서 50%로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론은 소형 면적에서 추첨제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 대형 면적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감소했다는 거 부분이죠. 자, 일반 공급 물량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줄이겠대요. 어디서? 공공택지에서만. 그리고 일반 공급 비중이 37%에서 40%로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또한 병역 의무 이행 및 청약 우대 요건, 군복무 기간, 근로 경력, 본인, 자녀 등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 기간을 거주 기간, 근로 기간 등 다른 요건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전에는 청약 제도 때문에 청년층이 당첨이 안 됐다면 현재는 청약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청년들이 청약을 자체를 넣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책이 좀 늦게 나온 측면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변화된 청약 제도는요, 둔촌중을 비롯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1월까지는 청약제도 바꿔서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천제 비율이 맞기 때문에 청년들도 둔촌주공 소형 면적 같은데 넣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최악의 부동산 시장 위기 상황에서 저는 무엇인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을 받으시든 기존 아파트를 선택하시든 무엇인가 이루셔서 이참에 하락할 때 내 집을 마련하라는 부분이죠. 부동산은 거꾸로 사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겁난다고요? 청약받기도 겁나고 기존 아파트 사는 것도 겁난다고요?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들이 최고의 길잡이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